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흥미진진한, 이제 어닝콜이 내일이죠. 예, 그래서 어닝콜 프리뷰와 거기에 나올 질문들, 여러가지 테슬라 소식들, 흥미진진한, 대한민국의 배터리 회사에도 좀 영향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다른 전기차 회사들도 보면, 내연기관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레가시 회사에서 파는, 전기차 소식까지. 마지막은 안타깝게 제 와이프가 뒤에서 어떤 분이 차를 박았습니다. 근데 그 고스란히 블랙박스에, 그러니까 테슬라 블랙박스죠. 거기 고스란히 다 담겨져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피해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일렉로드님 감사합니다. 2020년 때부터 감사합니다. 알렉스님, 감사합니다. 그 좋은 의견 감사한데요. 예, 제가 일론 머스크가 2024년 2분기부터는 경기 침체를 벗어날 거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저도 그때는 일론 머스크가 당연히 저보다 일론 머스크가 훨씬 똑똑하고 현업의 CEO인데 더 감각이 뛰어나겠죠.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지금 상황이 다르죠. 페드가 higher for longer라서 2024년 2분기의 침체를 근데 이 침체라는 단어도 요즘 참 애매합니다. 미국의 고용이 너무 좋아서요. 이게 침체인지를 근데 이 고금리에 회사들이 되게 힘들고 그런 조짐이 보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침체긴 한데 고용만 보면은 또 침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하지만 2024년 3분기 한 분기 더 미뤄서 그냥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높은 고금리에 지금 주택 판매가 최저이기 때문에 뭔가 미국의 이런 샌프란시스코라든지 급격하게 집이 오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뭔가 자산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뭔가 경제에 여파를 주고 전쟁이란 변수들도 있죠. 이걸 맞출 수 있으면 제가 이루고 있질 않죠. 이건 신의 영역이지만 이번 겨울에 그러니까 계절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름에 집값이 좀 공급이 워낙 여긴 없으니까 파는 사람 매물을 안 내놓으니까요. 저금리를 받아가지고 또 어디 딴 데 가실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겨울이 되면은 또 집값이 확 하락할 게 뻔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하락하냐가 중요한데 요런 한 사이클을 지나면서 자산에 좀 버블이 좀 꺼지면서 영향이 주고 전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주면은 금리를 그래도 소폭 내리지 않을까. 고용만 보면 침체라는 표현도 참 무색하죠. 지금 미국 내는. 하지만 아직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고 기업들의 상황은 되게 어렵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분위기가 뭔가 큰 거 터질 것 같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higher for longer 때문에 2024년 2분기가 아니라 하나 좀 더 미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순전히 개인 의견이고 이건 맞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단지 그걸 맞추기보다는 이런 위기나 침체에 대해서 어떤 메커니즘이라든지 이게 왜 이렇게 될 건지에 대한 그 논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맞출 확률을 올려야겠죠. 자, 이제 어닝콜에 대해서 이미 예측치가 나왔는데 아마 대충 다 맞을 겁니다. 딜리버리가 문제지 딜리버리가 나오게 되면은 차량 가격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충 때려서 그리고 테슬라가 아직까지도 물론 다른 사업들이 지금 엄청 커지고 있죠. 에너지 사업이라든지 ESS. 그래도 차 파는 게 주력이다 보니까 대충 가격 변한 거 알고 판매량 알기 때문에 곱해서 이게 틀릴 것 같진 않습니다. 월가의 컨센서스가. 73센트, 프로핏이 73센트 per share고 좀 다운 30%죠. 좀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레비뉴는 8.8%나 year over year로 올라서 아마 26.4 billion. 그러니까 지금 하나로 치면 한 분기에 30조 원 좀 넘게 파는 그 정도 파는 회사죠. 그러니까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요 정도 되지 않을까. 3.28. 그러니까 adjusted profit이 73센트고 여기 full year earning expect to be $28센트 per share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감소한 거죠. 그러나 오늘 이런 예측이 있음에도 주식은 살짝 그러니까 근데 장후에 좀 내린 거 보면은 보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어닝콜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가이던스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얼마나 내년에 딜리버리를 할지 이건 아마 이제 배터리만 예상해 보면 그 정도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게 너무 적다라고 뭐 댓글 다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배터리에 대해서 제가 얘들이 망해가면서까지 사주지 않을 거라는 게 뭐 논리적 비약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제적인 이런 글로벌 기업 간의 거래는 냉혹합니다. 물론 국가 간 거래보다는 그래도 상식이 통하지만 뭐 삼성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 기세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저 그 얘기를 더 하면 삼성이 애플한테 중요 파트너이기 때문에 벌금을 문다든지 그러는 건데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이모빌라이저 그거 원가 절감하고 소송 당할 것까지 제가 고려해서 했을 거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GM이나 포드는 지금 막 사이버 트럭 뭐 딜리버리나 판매 예상이 그러니까 순전히 4680 배터리로 했을 때 적다고 하시는데 지금 포드는 F150 라이트닝이 한 46% 이어 오브 이버로 감소해서 지금 프로덕션을 컷하고 있습니다. 많이 만들 생각이 없는 거죠. 잘 안 팔리니까. 테슬라가 기침을 하면은 여기는 감기에 걸리는 수준입니다. 포드. GM은 All Electric 트럭을 2025년 Late 2025입니다. 이거 2025년 이게 진짜 중요한데 2025년이면은 다품종의 차들이 나와서 막 테슬라가 막 죽는 막 GM과 포드한테 발목이 잡히는 그런 이야기를 몇 년 전부터 많이들 하지 않았나요? 월가든 뭐 유튜버들이든. 근데 이제 late 2025 이거 2025년에도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2025년도 넘어가는군요. 기가 차고 환장할 노릇이죠. 이 회사들이 전기차를 잘 팔아줘야지. 이 두 회사의 메인 파트너가 한국 회사들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못 팔아서야 얘들이 지금 수조 원씩 안 그래도 전기차 만들 때마다 손해가 심한데 그걸 각오하고 그렇게 배터리를 사줄까요? 정말 변수가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GM하고 LG의 조인트 공장이 한 27만 달러 벌금을 내죠. 크진 않지만 몰랐는데 2022년에 화재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안전규정, 오사 저 위반해가지고 폭발도 있었고 이런 벌금을 물었는데 이런 걸 핑계로 혹은 예전에 리콜 사태를 보더라도 반반씩 문다든지 5만 가지 핑계 대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룰 수 있겠죠. 뭔가 또 분명히 GM하고 포드도 댓글 남겨주셨듯이 LG만 바보가 아니라 GM하고 포드도 바보가 아닙니다. 전기차를 만들면 당장 손해가 어마무시하다라는 걸 모를 리 없었어. 당연히 알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조항들 딜레이 된다라든지 당연히 완전히 계약 취소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무슨 LG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렇지만 극한으로 몰리면은 우리가 예상한 많은 사람들이 국뽕에 쩔어서 대한민국에 있는 배터리 회사가 전 세계를 다 씹어먹는 다들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 배터리를 사갈 것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LG가 무슨 아주 작은 기업도 아니고 전 세계 내노라는 정말 굴지의 배터리 기업인 거 저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근데 그 회사만 또 전 세계를 다 먹기에는 이 회사들도 바보가 아니고 이렇게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이버 트럭 그 정도가 안 좋다고 물론 투자자들의 눈높이는 굉장히 높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 친구들이 그만큼 치고 올라오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마 이번 어닝콜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4680 배터리의 퍼포먼스라든지 지금 양산, 일드 이런 것도 지금 가장 투표도 많이 받았고 쉐어된 질문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이버 트럭에 연관되기 때문에 구독자님들과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델3 하일랜드는 미국에 언제 들어오나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공장의 캐퍼시티 얼마나 이제 양산이 되고 있냐, 기가 멕시코는 어떻게 언제 오픈하고 계속 시장을 확대해가는 테슬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베를린, 어스틴, 기가 멕시코는 어떻게 되나. 그리고 FSD에 대해서 뭐 로봇 택시에 대한 질문, 이건 뭐 단골이죠, 단골. 그리고 앞으로의 그로스 레이시라든지 지금 2024년에는 한 230만 대 계속해서 한 50%의 성장을 롱텀으로 할 수 있냐라는 질문, 계속 성장성에 대해서. 근데 이런 데서 아마 답변이 뭔가 좀 미적지근하면은 주가에 바로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디 그래도 힘들겠지만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좀 잘 맞춰줬으면, 그래도 지금 경쟁사들은 감기가 걸려서 콜록콜록 힘들다. 그리고 FSD V12의 프로그레스는 또 어떤지 저도 매우 궁금하죠. 엔드-투-엔드 네트워크. 왜냐하면 테슬라가 이런 영상도 공개를 했거든요. 트위터에, X죠. 거기 보면 파인 프린트에 보면 11.4.7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제가 쓰는 버전 혹은 그 윗 버전이. 근데 시연하는 영상 보면은 요크를 한 번도 잡질 않더라고요. 이건 금방 뭐 해결해 준다고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빨리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럼 똑같이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손을 얹어야 되죠. 근데 뭐 그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요크에서는. 그렇게 뭐 불편한 건 아닌데, 전방을 더 집중할 수 있는, 저도 딱히 여기에 손을 얹는 게 운전에 이렇게 FS를 쓰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카메라가 제 눈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밤에도 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편의상 없애주면 좋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손을 놓고 하이웨이를 타게 되면 광고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는 이 전기차 시장에 전방위로 압박을 합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그 리스도 가격을 깎았죠. 근데 이미 기사가 나오죠. 현대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정말 싸네요. 이제는 229달러에 시작을 하네요. per month당. 미쳤네요. 근데 아이오닉 5 SE도 available 299에 돌았네요. 근데 바로 테슬라가 모델 3의 리스 가격을 컷하자마자 현대도 컷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거 손해가 무지막지할 텐데 이 정도면은. 물론 이거는 7,500달러 인센티브를 다 포함한 겁니다. 스타팅이 아니라 다 포함해서 테슬라를 의식을 한다라는 게 빤히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까지 밀리면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포션을 가져가고, 그리고 현대기아차는 지금 굉장히 SUV가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전기차를 팔아서 연비 규정을 좀 맞춰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벌금을 내는 건지 아니면 전기차를 많이 팔던지. 근데 지금 전기차를 많이 파는 쪽으로 올해는 좀 생각을 한 거죠. 전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나 저래나 전기차가 보급되는 것을 응원하는 게 제 기본 스탠스라서. 근데 이제 아이오닉 6는 토요타 코롤라 하이브리드보다도 싸군요. 그리고 자사의 현대 엘란트라 하이브리드보다 쌉니다. 대단합니다. 이게 이럴 수가.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테슬라가 저렇게 깎으면은 참 현대기아차가 쉽지 않죠. 당연히 루시드도 지금 난립니다. 주식이 오늘 엄청 하락을 했는데 5% 넘게 하락을 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딜리버리가 이제 한 1,500대 언저리인가요? 근데 계속 지금 보면은 작년 4분기부터 만든 게 딜리버리보다 더 많습니다. 이게 얜 싼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한테도 정말 굿 리스들이니까 가져가라 그러고. 근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요즘 고금리에 이렇게 비싼 차가 잘 팔릴 리가 없죠. 한 분기에 1,500대도 용합니다. 이게 싼 차가 아니라서. 근데 이런 힘든 고금리에서는 아마 루시드는 살아나가기가 다시 한번 쉽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포드도 F150 가격을 조정한 거 이미 예전에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차도 안 팔리는데, 트럭이죠. 트럭도 잘 안 팔리는데, 얘는 아예 밀어버리고. 참 좀 씁쓸하네요. 참 이게 테슬라가, 응원하다 보면은, 이 테슬라가 LG 배터리를 메인으로 쓰면은 같이 성장하고 참 좋은데, 테슬라의 메인 파트너는 파나소닉 아니면은 지금 CATL이죠. 그러니까 중국제 배터리 아니면은 일제를 쓰니까요. 그 일본도 지금 기가 네바다 합작 공장에서 하니까 일부 LG 배터리가
기가 상하이선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주력이 LFP죠. 예, 미국도 점차 3랑 Y가 점점 LFP로 지금 시프트를 하니까 좀 만감이 기분이 좀 그렇긴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응원하다 보면은 좀 그런 면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은 저희 와이프가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포드 SUV 큰 게 아마 익스플로러 같은데 이게 와서 좀 더 큰 거 같은데 이게 와서 받았습니다. 와, 근데 예, 좀 발뺌을 그러더니 그 영상을 보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테슬라는 다 녹화되지 않냐고. 영상 보기 전까지는 원래 범퍼가 이렇게 깨졌는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아냐. 야, 영상을 당당하게 본인은 블랙박스가 없으면서 제 블랙박스를 저는 이 차에 타고 있지 않았지만 와이프가 너무 놀래서 되게 크게 받았다고 와이프는 저한테 피드백을 줬거든요. 엄청 크게. 여기서 영상은 다 남겨져 있습니다. 영상에서 다 남겨져 있고 테슬라 보험을 신청을 했고요. 클레임을 했고 근데 생각보다 여기만 이렇게 쏙 들어가서 의외더라고요. 모델 S가 많이 무거워서 그런가? 그것도 참 신기했고 아, 제가 예전에 테슬라 보험은 사고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업데이트가 힘들다 그러는데 이번 기회에 어떻게 이 친구들이 하는지 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테슬라 보험을 굉장히 만족스럽게 쓰고 있고 모델 X로 차를 바꿨죠. 제가 Y를. 근데 보험료가 크게 상승하지 않은 게 더 충격적이고요. 테슬라 보험입니다. 뭐 여전히 가이코나 뭐 프로그레시브 뭐 경쟁사 받아보면 역시 터무니없이 비싸고 코스코를 통해서 하려고 했지만 캘리포니아는 지원하지 않고 그래서 테슬라가 여전히 싸서 그런데 사고 처리가 좀 미흡하다 그러면은 아 역시 싼 건 어쩔 수 없구나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한번 이번 기회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미 앱으로 리포트를 하는 것들은 너무 스무스하게 그래서 참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아, 더 나아가서 다시 한번 보험뿐만 아니라 자꾸 테슬라의 수리비라든지 이런 게 비싸다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알겠죠? 예, 그런 부분들. 타이어라든지 아직까지 다시 한번 유지비에 있어서는 뭐 내연기관 대비 비싸다는 느낌을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앞선 여기 뭐 코롤라라든지 이런 차와 비교를 하시는데 프리우스랑 아 그만큼 전비가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여전히 후륜구동 모델 3만 하더라도 내연기관 스펙으로 보면 고성능 차입니다. 고성능 차인데 타이어 값은 프리우스로 타시겠다 이럴 순 없는 거죠. 이번 기회에 이거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또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